자, 75쪽부터 이제 확률을 본격적으로 구하는데 이 확률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하면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의했죠? N S분의 N A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S는 뭐였더라? 뭐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S라는 집합을 그때 우리 뭐라고 불렀었죠?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지.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었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을 하나의 집합으로 얘기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봐도 되고 전체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수학적인 확률이었고 이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 했던 경우의 수 부분에서 했던 순열 조합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무엇들을 배웠나 점검을 해보면 순열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쵸? 요거랑 조합 NCR 순서 상관하지 않고 뽑는 거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배웠잖아. 원순열 배웠었죠. 원순열은 윤서야 어떻게 했었더라? 그치? 하나 빼가지고 팩토리얼을 했었죠. 그치? 왜 하나 빼서 팩토리얼을 했었냐면 n개를 배열을 하는데 원탁에 둘러앉히면 똑같은 게 n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였어. 원순열은. 그 다음에 원순열 다음에 배운 게 뭐였죠? 중복순열이었지, 그치? 중복순열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는 거였고요. 얘는 기호가 뭐였죠? 파이, 그치? 계산은 어떻게 하죠? n의 r제곱 이렇게 하는 거였고 누가 n이고 누가 r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치? n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냐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고 R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선택을 몇 번 해야 되느냐 그치? 몇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R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였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그죠? 갓순열.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죠? 만약에 n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p개, q개, r개가 있다. 그러면 n개를 배열한다 해놓고 똑같이 생긴 애들의 개수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건 걔네들 사이에는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의 개수 팩토리얼 하면 걔네들 사이에 순서 정하는 방법을 나눠버리는 거지, 그치?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운 게 뭐였어? 중복 조합이었죠, 그죠?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은 기호가 뭐였다? N, H, R이었고요. 여기서도 N과 R은 요 중복 순열과 같은 관점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얘를 어떻게 계산했더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렇지? 그리고 중복 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게 이 중복 조합에 관련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중복 조합이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으면 확률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게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만 계산할 수 있으면 확률은 나온다.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면 75쪽에 있는 필수 예제 4번을 보면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그러면 딱 상황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표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6명이 일렬로 앉는다. 뭐야 그러면 전체가? 6 팩토리얼이잖아. 그치? 6 팩토리얼을 그럼 분모에다 이렇게 깔아놓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요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위에다 쓰면 되지. 그지? 하영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6명 중에 특정한 2명이 이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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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묶어요. A, B를 묶어요. 얘네를 묶는 순간 전체가 몇 명이 되니까? 5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줘? 5. 쭉 배열이잖아. 5명 쭉 5 팩토리얼 하고 그렇지. 이게 이제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또 이거 계산하라 그래가지고 또 분모를 막 6 팩토리얼 해가지고 720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5 팩토리얼이랑 6 팩토리얼은 약분할 수 있죠. 그죠? 이거 그냥 5 팩토리얼 다 지워버리고 이거 얼마만 남기면 돼? 6 하나만 남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6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률을 계속 계산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 단어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그랬으니까 또 이게 전체야. 요게 전체인데 혹시 여기 겹치는 알파벳 있나요? 겹치는 거? 없죠? 만약에 겹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계산할 때도 8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면. 그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8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는 거고. 자, 요거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다.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특정한 두 문자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딱 껴있어야 돼. C랑 T 사이에 두 문자가 껴있어야 돼.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 일단 C와 T 사이에 문자가 2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요 안에 들어갈 문자 2개를 정하고 나면 이 4개는 한 묶음 취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이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C랑 T 사이라 그랬으니까 CT냐 아니면 TC냐 이게 바뀔 수 있잖아. 그치? C랑 T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 있을 거예요. 2가지. 그리고 C랑 T 사이에 이제 자리가 2개 있는데 요 2칸에다가 알파벳 2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알파벳은 C랑 T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 2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요 두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써야 될까? 그죠?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6P2가 여기에 들어갈 알파벳을 채우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요렇게 딱 곱해주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 네 문자를 한 묶음으로 딱 픽스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내가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게. 여기다 O가 들어갔고 M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네 넷은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 넷은. 그러면 얘네 넷 말고 O랑 M까지 썼으니까 남아있는 알파벳들이 이제 P, U, E, T가 남았죠. 그러면 이 네 개는 이제 한 놈처럼 취급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몇 개를 배열하는 거라고 보면 돼.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네 개가 한 묶음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전체를 배열하는 곱하기 5 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어디다 갖다 넣어? 여기다 분자에다 딱 갖다 넣으면 돼요.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8 팩토리얼이랑 5 팩토리얼이랑 약분시켜버리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쓱 지워가지고 분모는 그러면 8, 7, 6이 남았죠. 그래서 8, 7, 6분의 분자는 2 곱하기 6p니까 6, 5잖아. 그치? 그럼 또 6하고 또 지워버리면 되니까 또 8하고도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답은 뭐가 돼? 28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28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잘 계산할 수 있느냐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9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92번. 이것도 우리 전에 경우의 수 하면서 했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배웠죠. 그걸 활용해서 해봅시다. 일단 7팩분해는 알겠어. 요거를 일렬로 나열한다 했으니까 이제 7팩을 당연히 밑에 깔아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하지 않는다의 방법,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데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 하면은 키워드가 뭐였어요? 칸막이였단 말이야. 칸막이. 그러면 지금 여기 알파벳 중에 자음이 P, R, M, S고 모음이 O, I, E 이렇게인데, 자음들을 먼저 배열해서 자음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자음들을 먼저 배열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4 팩토리얼을 먼저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P, R, M, S가 막 이렇게 배열이 될 거 아니야. 뭐 S, 뭐 R, M, P 이런 식으로 자음이 먼저 배열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 생겼다? 5자리가 생겼다. 근데 자리는 5개인데 우리는 몇 개의 문자만 배열하면 돼요? 이제 3개만 배열하면 되잖아. 요 3개를 요 5칸 중에 골라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써야 돼? 5P3이죠. 그죠? 5P3. 그래서 요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역시 4팩이랑 7팩 지워버리면 765가 남겠죠. 그러면 765분의 5P3이니까 543이네. 그지? 543. 그럼 5 지워버리고 여기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되고, 또 2랑 4도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줄 세워요 하면 칸막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왜? 재밌는 일이 있어? 틀렸어?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복습했던 것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원순열 나오죠. 76페이지에 보면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이것도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줘. 이게 그러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남학생, 여학생 어쨌든 합쳐서 7명인데 7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다 이런 상황이니까 분모에다가 뭘 깔아줘야 돼요? 6팩을 깔아줘야죠. 그죠? 아직 여기까지는 뭐 남자가 뭐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이런 말 없잖아. 그냥 어쨌든 7명이 원탁에 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을 깔아주면 되고, 자, 그 중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 그러니까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그거를 분자해 두면 되죠. 그럼 이번에도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남학생 둘을 어떻게 할까? 묶어. 그죠? 그러면 전체가 7명이었는데 남학생 둘이 묶였어. 그럼 몇 명처럼? 6명처럼 취급해줘야지. 그러면 그 6명을 원탁에 또 앉히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들어가야죠. 5팩토리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묶여있는 남학생 둘도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끝났죠. 그죠? 그래서 5팩이랑 6팩이랑 약분해가지고 분모 6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또 역시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다?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분의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 마주본다. 일단 엄마랑 아빠를 먼저 앉히자 그랬죠. 근데 엄마랑 아빠는 마주보고 앉아야 되고, 엄마랑 아빠 2명만 앉는다 그러면 그냥 2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2명짜리 원순열인 거예요. 그럼 2명짜리 원순열은 몇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라 그랬죠. 2-1 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마주보고 안 치는데 부모님을 안 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이거를 두 명에 대한 원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원탁인데 자리가 이제 6개가 있잖아. 6개가 있어. 그러면 이 6자리 중에 두 자리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앉을 거잖아. 근데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돼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아무데나 아빠를 하나 앉혀. 여기다 아빠를 앉혀. 여기다가 아빠를 앉히는 순간, 그래서 와, 엄마 자리는 무조건 그냥 결정되는 거잖아. 맞은편으로. 그지? 근데 맨 처음에 아빠를 앉힐 때 원탁에 아무도 안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앉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다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어?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원탁이 혼자 앉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를 앉히는 경우의 수도 그냥 한 가지인 거고, 아빠가 앉는 순간 마주보는 자리에 엄마가 자동으로 앉게 되는 거니까 엄마도 한 가지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야.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순간, 그럼 이제 남은 네 자리에 나머지 가족들을 앉힐 때는, 이때는 더 이상 원순열이라고 했니 안 했니? 아니라고 했죠. 그죠? 원탁에 이미 누군가 고정돼 있지. 그 상태에서 남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자리에다가 앉힐 때는 그냥 4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약분시켜버리면 답이 뭘까? 5분의 1이 되겠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77쪽으로 바로 가서 77쪽에서는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그랬습니다. 중복순열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또 한번 끊어줘.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게 은솔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니? 몇 파이 몇일까?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행동을 4번 하는 거죠. 그죠? 4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치?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건 5파이사죠. 그럼 분모에다가 5파이사를 이렇게 깔아놓고, 자, 분자는 이 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그럼 짝수를 만들려면 마지막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치? 마지막 자리에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자리들은 아무거나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짝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앞에는 5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끝에 여기에만 이제 짝수가 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뿐이에요? 2개뿐이지. 2 아니면 4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모는 5파이4가 깔려 있는 거고, 분자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있는 거구나. 그죠? 5파이4는 5를 4번 곱한 거잖아. 그럼 5가 3개 지워지니까 남은 건 뭐겠어?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98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98번.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답 찾아보자. 98번. 자, 98번 대부분 잘 풀었는데, 얘는 이제 0이라는 특별한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0, 1, 2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파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0이라는 카드 때문에,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한 장이 0이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다 쓸 수 있는 카드는 2종류밖에 없잖아. 그지? 0카드를 못 쓰니까. 대신 이제 나머지 두 자리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숫자죠. 모든 자연수의 개수죠. 분모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걸 억지로 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파이로 표현할 수 없다. 0카드가 있어서. 자, 근데 그 중에 10의 자리 숫자가 0일 확률 그랬으니까, 자, 10의 자리 숫자가 0이면 이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똑같이 2가지, 3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근데
요 자리만 이제 0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니까 요 자리는 내가 고를 수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가운데다 0카드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 2, 3, 3 지워버리면 답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네, 갓순열이 나왔네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이번에도 이렇게 7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인데 이걸 그냥 7팩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이번에는 겹치는 알파벳들이 있죠. 누가 겹치나요? A가 2번 나왔고요. 또 O도 2번 나왔네, 그치? O도 2번 나왔어. 나머지는 다르고. 자 그러면 요렇게 7개를 배열하는데 2개 2개가 겹치니까 이번에는 7팩 나누기 2팩 2팩, 이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분모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이거를 분모에다가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그랬어요. 모음끼리 이웃한다. 자 모음끼리 이웃해. 그럼 모음이 누가 있나? 모음 A, A, O, O. 그치? 이렇게가 4개가 모음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자음들 3개가 누구야? V, C, D 이렇게죠. 그쵸?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요렇게 7개를 배열을 하는데 모음끼리 이웃한대. 어쨌든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모음끼리 어떻게 할까? 묶어야지. 모음끼리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 그러면은 이걸 묶는 순간 이제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묶여서 하나 됐잖아.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쵸? 그래서 4개를 배열하는 거구나. 그래서 4팩을 놨어. 4팩을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묶여있는 애들끼리 자리 배치해야 되잖아. 그치? 묶여있는 애들끼리 자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묶여있는 애들이 지금 AAOO야. AAOO의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개니까 4팩은 4팩인데 그게 또 둘둘 겹치니까 분모에 또 2팩 2팩을 깔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 묶여있는 애들끼리의 자리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분자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걸 2번 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건데 자 계산을 할 때 여기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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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은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또 7팩이랑 4팩이랑 한번 약분해버리면 7팩이랑 4팩이랑 약분해버리면 분모에 7, 6, 5가 남았죠. 7, 6, 5 그러면 7, 6, 5분의 4, 3, 2, 1이니까 3, 2, 6 지워버리면 남는 것은 35분의 4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흔들림이 없으면 확률을 계산하는데도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경우의 수 계산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잘 보세요. 요거 이웃하게 배열하는 거. 자, 이제 조금씩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00번부터 먼저 해봅시다. 밑에 100번 답 한번 찾아봐. 100번. 그리고 찾은 사람들은 101번도 한번 해보세요. 100번, 101번 둘 다 찾아봐. 초우야 100번 풀었어? 네? 100번 풀었어? 그럼 틀렸어? 너는 분모를 뭘 깔았니? 35. 여기까지 경우의 수가 뭐예요? 여기까지? 그냥 식으로 불러준다면? 200, 200, 11 겹치고 44 겹치니까 7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요게 분모에 깔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한다. 이게 조건이니까 그러면 짝수가 누가 있나? 2 하나랑 4 2개가 짝수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 1 2개랑 3 하나랑 5 하나랑 요렇게가 홀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한다 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짝수 3개를 묶어야죠. 이렇게 한 묶음. 홀수도 4개를 묶어야죠. 이렇게 한 묶음. 그러면 총 2묶음이잖아. 그럼 일단 그 2묶음을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나, 둘을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2팩토리얼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자 짝수끼리의 이제 순서를 정해줘야지. 짝수끼리의 순서 2, 4, 4 이거를 순서 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셋을 배열하는데 그 중에 둘이 똑같아. 이렇게 된 거고. 또 홀수끼리의 순서도 정해줘야지. 홀수끼리의 순서. 홀수끼리의 순서는 4개를 배열하는데 둘이 똑같아. 요거죠, 요거. 이렇게 써야지, 식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된다. 역시 2팩, 2팩은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7팩이랑 4팩이랑 한번 지워주면은 여기 또 7, 6, 5가 남을 테니까 7, 6, 5분의 2 곱하기 3팩 3, 2, 1이다. 그러면 6이랑 3팩 날려버리면 되니까 남는 것은 35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지? 요게 100번 문제고. 연이 맞았어? 맞았다 그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01번도 한번 볼까요? 101번 답 나왔니? 9분의 1입니다. 그치? 101번 9분의 1. 하윤이 맞았어? 9분의 2가 나왔어? 오. 일단 이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들 때라고 했으니까 자 다른 조건 없이 그냥 함수죠.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뭘로 찾는 거다? 중복 순열로 찾는 거다. 그치? 그냥 함수의 개수 파이로 찾았었죠.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3파이 3을 깔아놔야 되는 거지. 그지? 3파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8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f1은 1이 쏘는 화살표를 맞으네. 그치? f2는 2가 쏘는 화살표를 맞으네. 이런 뜻이니까 만약에 내가 뭐 함수를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어. 자, 뭐 이렇게 그렸어. 그럼 요런 경우에는 요런 함수라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얼마인 거예요? f1이 1인 거고 f2가 2인 거고 f3이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 이 식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8이 나오려면 결국 요 중에서 어떤 애들이 화살표를 맞아야 돼? 2가 한 번, 3이 두 번 이렇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돼야만 8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이 2한테 쏘고 2가 3한테 쏘고 3이 3한테 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여기서 얘가 2, 얘가 3, 얘가 3이 돼가지고 요게 8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화살표를 맞을 애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2가 한 번 나와야 되고 3이 두 번 나와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런 상황에서의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셋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생각해봐. 233이라는 숫자를 내가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233, 323, 33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233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이게 요 줄에 있는 게 F1, 요 줄에 있는 게 F2, 요 줄에 있는 게 F3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결국 F1, F2, F3 더한 게 항상 이렇게 나와도 더해서 8되고 요것도 8되고 요것도 8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거야 지금? 3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특정한 원소들 누가 몇 개 화살표를 맞아야 돼 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것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근데 이렇게 3이 두 번 겹치니까 이거는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겹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3가지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모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는 거고 분자는 3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9분의 1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지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은 뭐 중복 순열이겠다. 이런 걸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79쪽으로 가서 이제 조합이네요. 조합. 자,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초록 공이 5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10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여기까지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재현아,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상황이야? 14개요? 열 개 중에 4개를 뽑는 상황이죠? 정신 차리라는 거야. 10개 중에 4개를 뽑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 2, 3번 문제 전부 다 분모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다 10개 중에 4개 뽑는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1, 2, 3번 전부 분모에는 10시4를 깔아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2번도 10시4 깔아놓고 생각하고 3번도 10시4 깔아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은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온대요.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예 그냥 초록공 중에 4개를 뽑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초록공 중에 4개를 뽑는다. 그럼 초록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 5개 중에 4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초록공만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시4분의 여기는 5시4 이렇게 쓰면 이게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시4분의 5시4면은 밑에가 4팩이 깔리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여기가 1987 여기도 그러면 밑에 4팩이 깔리고 여기가 얘는 근데 그냥 하자. 54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팩 4팩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10하고 5하고 2하고 날려버리고 4하고 8하고 날려버리면 2 되고 9랑 얘랑 날려버리면 3 되니까 42분의 1인가? 맞나요?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약분해서 계산하는 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10시4분의 5시4 라고 쓰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얘도 10시4 깔아놓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흰 공 중에 2개 뽑는 거 곱하기 검은 공 중에 2개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요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러면 3C2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검은 공 3개 중에 검은 공 2개구나. 검은 공 2개 중에 2개 뽑아. 그럼 2C2잖아. 이렇게 곱해지는 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지. 그치? 요런 방식으로 식을 세워나가면 된다. 그러면은 분모에는 또 1987 4321이 있을 거고 분자에는 요건 3이고 요건 1이니까 그냥 3이네요. 분자는. 그치? 그러면은 4, 2, 8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또 3하고 얘하고 지우면 이렇게 되겠고 다시 요 3은 얘랑 지워지겠네. 그치? 그럼 남은 것은 뭐다? 7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게 2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를 있잖아. 생각을 조금만 하면 10시4분에 흰공이 2개 나온다? 그럼 흰공이 3개 있었으니까 흰공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네. 이러고 끝나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쨌든 공을 4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4개를 뽑는데 4개의 공 중에 흰공이 2개가 나왔다까지만 말해준 거고 나머지 2개도 뽑긴 뽑아야지. 그러니까 흰공이 2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을 4개 뽑았는데 그 중에 2개는 흰공이고 나머지 2개는 흰색 말고 다른 색이다. 그치? 흰색 말고 다른 색. 다른 색이 뭐예요? 초록이나
검정이다. 그치? 그래서 3번 문제를 볼 때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이 지금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흰 공이 3개 들어있는 상황이고 흰 공 말고 다른 공, 흰 공이 아닌 다른 공이 7개 들어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러면 흰 공을 2개 뽑았어요. 그 얘기는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았고 또 다른 공 7개 중에 또 몇 개를 뽑은 거야? 2개를 뽑은 거야. 어쨌든 우리는 총 4개를 뽑는 상황이잖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것만 쓰고 끝나면 안 되고요. 흰 공 2개 뽑았고 다른 색 공 7개 중에서도 2개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7C2를 붙여줘야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그쵸? 그래서 흰 공이 2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흰 공과 다른 공으로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아까 분모가 이게 얼마였죠? 지우고 3지우면 210이었나요? 요거 분해 분자는 지금 요게 3이고 얘는 얼마지? 21인가? 맞니? 요까지 곱하면 그죠? 곱하면 21인가? 요게 21이니까 3 곱하기 63인가? 이렇게 그럼 7로 약분시키면은 30분의 9 그러면은 10분의 3 그쵸? 네,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는 뽑는 문제들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104번 한번 해봅시다. 104번. 104번 답 한번 찾아봐. 자, 요런 거는 이제 흰 공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으면 되죠. 흰 공을 뭐 n개 이렇게 잡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흰 공만 2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분자는 NC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NC2 이건데 그 결과가 5분의 2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NC2가 6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치? 요 정도는 외우고 있죠. NC2가 6이다. 그러면 N은 몇이면 돼? N은 4면 되지. 그치? 그래서 흰 공은 4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80페이지로 가서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다. 중복 조합 H, 그치? H가 나오는 거야. 1번 문제는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4가지 꽃을 팔고 있죠. 그럼 일단 딱 생각이 드는 게 선택권이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인 거야, 그치? 이 4가지 꽃 중에 고르는 거잖아. 4가지 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송이를 구입한다. 그러면 딱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치? 4H5가 생각나야 돼. 그죠? 선택권이 4개고요. 그 중에 5번을 뽑는 거잖아. 그리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4H5를 깔아놔야 되겠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5송이를 골라야 돼. 근데 그 중에 수선화가 2송이야. 수선화가 2송이면 나머지 3가지 종류 중에 몇 송이를 더 사면 돼요? 3가지를 더 사면 돼요. 그지? 자, 생각을 잘 해야 돼. 일단 내가 5송이를 구입을 할 건데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5개를 고를 건데 이미 그 중에 2개는 수선화로 정해졌어. 그럼 나는 이 나머지 3가지를 이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이거를 고를 때도 중복이 허용이 되고요. 순서는 안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 분자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3H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쵸? 요 앞자리 2자리가 수선화가 된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그냥 말해준 거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5송이 중에 2송이는 수선화로 정했어. 그럼 난 나머지 3송이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치? 나머지 3종류의 꽃 중에 3송이를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조합으로 바꾸면 8C5니까 8C3이죠. 8C3분의 5C3이니까 5C2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8C3이면은 56이고요. 5C2면은 10가지죠. 그러면 28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자, 여기까지 딱 읽어봐. 선택권이 몇 개일까? 일단 요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게 선택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그러니까 내 앞에 저금통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동전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동전 하나를 들어가지고 이 세 저금통 중에 하나에다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이 3개 있는 거야. 그죠? 그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8번을 하는 거지. 그치? 그죠? 근데 이제 이 500원짜리 동전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H 몇이다 분모가? 3H 8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동전 8개 있었잖아? 그러면은 3가지 저금통에다가 미리 어떻게? 하나씩 미리 넣어버리면 되잖아. 하나씩 미리 넣어버려.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들어갔지. 그리고 내 손에는 동전이 몇 개 남아있어? 5개 남아있지. 그럼 이 5개의 동전은 이제 내 맘대로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남은 5개의 동전을 3개의 저금통에다가 아까처럼 넣어준다. 요거는 몇 H 몇이에요? 요거는 3H5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 나가는 패턴이야. 이것도 중복 조합에서 봤던. 미리 하나씩 넣어주고 남은 거는 자유롭게 넣는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3H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10C8이니까 10C2분의 7C5니까 7C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10 곱하기 9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얘랑 지우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지우면은 5가 되는 거니까 15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런 게 중복 조합을 활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해서 이 통계적 확률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뭘로 예를 들었니? 네, 지난 시간에 막 어진이한테 물어봤잖아. 타율, 그치? 타율.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기 어려운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통계적 확률이라 그랬죠. 그러면 필수예제 10번을 보면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결과를 확률로 받아들이는 게 통계적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봤더니 3번에 1번꼴로 이게 곧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을 다시 써보면 10개의 공 중에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행동을 계속 해봤는데 근데 2개 모두 흰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말해준 거야? 3분의 1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럼 그럴 때 흰 공은 몇 개입니까? 이게 질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또 분모에는 뭘 깔아요? 10C2를 깔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 이제 흰공이 몇 개냐를 찾을 거니까 흰공을 N개라고 잡을게. 흰공을 N개라고 잡으면 요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NC2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왔어요? 3분의 1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걸 이용해서 흰공의 개수를 찾는 거다. 그럼 분모는 45가 되겠고 분자는 NC인데 그 결과가 지금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 되면 돼요? 얘가 15가 되면 돼. 그치? 얘가 15가 되면 돼. 그래서 NC2가 15가 되는 거니까 이거 뭐 그냥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계산해봐야 된다 그러면 2분의 n-1이라고 쓰면 되죠? 그게 1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n-1이 얼마가 되면 돼? 30이 되는 거지. n이랑 n-1은 연속한 두 자연수잖아요.
붙어있는 숫자 둘이 곱해서 30 되는 거는 5 곱하기 6이지, 그치? 5 곱하기 6.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6이구나. 그치? 그래서 6개의 흰 공이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통계적 확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확률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107번 같은 거는 지금 쥐가 100마리가 있잖아. 쥐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결과를 보니 완치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2일 이하일 확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전체 100마리 중에 2일 이내에 완치가 된 마리수, 그걸 그냥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죠. 내가 100마리한테 치료를 시도해봤는데 2일 안에 성공을 한 애가 65마리인 거잖아 지금. 그죠? 하루 만에 치료된 애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합쳐가지고 65마리가 어쨌든 2일 이하에 그 치료가 완치가 됐잖아. 그럼 확률은 그냥 몇 분의 몇인 거야? 100분의 65인 거야. 그치? 100분의 65.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뭐 계산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기하학적 확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숙제는 80일까지, RPM 숙제는 38까지 38까지가 되겠고, 저번에 목요일날 교재 검사한 거를 보니까 그 개념원리 63이랑 RPM 25랑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안 된 사람이 하영이, 윤서, 그리고 초우, 그리고 철이 안 왔고 준이 안 왔고 재현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네 사람들은 63까지 그리고 25까지는 검사를 받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검사 끝난 사람들은 한 10 몇 분 일찍 끝났네요. 보내줄게요. 집에 가시고. 자, 이 사람들은 남아서 뭐 질문할 거 질문하고,